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었던 이성윤 지검장, 이번 기소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기획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손 위생은 잘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저희 늘 이제 검찰발 내용 혹은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다루다가 무더기로 기소한 내용 최근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모셨는데 네.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 앞서 말씀드렸으면 1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성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상 뭐 검찰이 이게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을 사실이라 의혹이 사실이다 결론 내렸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한 것이고요. 예. 처음에는 이것이 하명 수사인지 아니면은 첩보를 이첩한 것인지 논란이 됐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수사가 더 확대됐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하명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계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다 기소를 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서 관련된 진술들을 다 했죠. 근데 네. 이번에 또 같이 기소가 됐고요. 예.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그리고 두 번째인 이제 이해유도죄라고 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한테 공사의직을 제안하면서 예.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본 거고요. 예.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팀에서 좀 미온적인 어떤 경찰을 배제한 부분들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봐서 기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수사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13명의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네.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유영하 교수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3일 날 이제 발령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추 장관이 인사를 내렸죠.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 속칭 이제 윤석열 사단들이 중앙지검과 또 주요 보직에서 예. 이제 배제된다 그런 인사다라는 이제 반발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걸 이제 검찰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결국은 그 당시에 배제된 인사들이 뭐 차장급이라든가 주요 부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담당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다 보직 발령이 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2월 3일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3명이나 되는 그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라는 것은 떠나기 전에 할 거다 하고 가자. 뭐 이제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울산시장 선거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고서 여러 차례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 수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 조금 전에 그 오전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것은 1년 8개월 전의 사건인데 다시 네. 들춰내서 한 것이다. 이건 상당히 기획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소용 그리고 청와대라든가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 그리고 또 검찰이 개혁을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모양새 이런 것으로서 울산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여권의 주장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떠나기 며칠 전날 다 13명을 기소해버리니까 예. 여권에서는 더욱더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기소권 남용이고 예. 그리고 수사권 남용이고 검찰 윤석열 총장이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형편이죠, 현재요. 네, 그 검찰의 이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숫자 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어제 저와 전현직 동료 공무원들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울산 시민과 동료 공무원께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후에 흔들림 없이 울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며 동료 공무원 여러분도 저를 믿고 굳건히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입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맞서 보수 언론, 보수 정당 등과 한 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 왔습니다.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중앙지검에서 밤늦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검찰 기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소환 조사 당일 경우 없이 기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사건 등에서 비롯된 검경 갈등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MBC PD 수첩 등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 달리 두 사건 모두 수사 축소 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지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네, 조금 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입장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짜맞추기 수사다,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말했거든요. 향후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기소했으니까 공소장을 보면 상당히 기소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울산시장 선거에 이 송철호 시장과 현직 시장이죠.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황운하 경찰청장까지 개입을 해서 결국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임동호 그 전 최고위원도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이러한 걸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청와대와 어떤 경찰 그리고 송철호 시장과 또 그 캠프의 관계자들 이런 합작품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기소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지금도 송철호 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다, 무리한 것이고 이 울산시장 사건은 울산의 지금 하명 수사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예를 들면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를 덮었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라든가 타임이라 이런 것들이 검찰 주장과는 배치된 측면이 많다라고 이제 논란을 하면서 결국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를 한 것인데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현직 시장 아니에요? 그리고 송철호 시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오래된 지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금 기소한 부분은 공천 과정이라든가 선거 과정에 정치 행위들이란 말이죠. 정치 행위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그건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에서는 송철 시장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이번에 13명의 무더기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 그래서 이 사건 추이가 이제 물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은 예. 이 검찰의 특히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철호 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치행위다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론날지 예. 기추가 주목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목된 인물은 송철호 울산시장 말고도 아까 처음에 언급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 출석해서 검찰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 목소리를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검찰이 기획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본질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3명의 기소 명단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되고 또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면 조사를 받았고요. 네. 황운하 총장을 제외하고는요. 임종석 이제 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대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관여 사실과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본인의 이제 의사를 봐가지고 예. 진술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기소 여부라든지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의 조사도 없이 이제 기소를 하는 거는 예. 사실 원칙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검찰에서 총선 이후에 기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방침이 섰다라는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은 예. 오늘 조사 내용이라든지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이 또한 또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관련된 혐의에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아마 이제 그 인사 이동 전에 예. 기소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런 가운데 또 검찰의 그 무더기 기소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청와대 함양수사 선거개 의혹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주재한 회의가 열렸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원래는 그 이상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날이었는데 회의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그 배경은 뭡니까? 네, 그 바로 전날 법무부에서 검찰 내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가지고 기소와 수사를 적정성을 판단해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내 외부라고 했는데 일단 외부에는 뭐 자문위원회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중앙지검장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부분을 조금은 공론장의 그 내부적인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왜 이 시기에 기소를 하고 왜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했느냐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검사장과 그다음에 차장 검사가 둘 다 이제 기소에 반대하고 예. 기소에 사인하지 않는다면은 예. 현실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차장 검사 인사가 단행돼서 3일째로 차장 검사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를 다 회의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판단을 받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있는 한 아무래도
지금 어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임기가 한 1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또 예를 들면 정권에서 뭐 별 이유도 없이 예. 사퇴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윤 총장의 임기는 1년 반 가까이 보장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윤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명분을 갖고서 예. 검찰의 수사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이번에 상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소할 것이고 예.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것이다. 예.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지금 여권에서는 쭉 얘기됐습니다만 이것이 부당한 수사가 기소권의 남용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다. 윤석열 총장의 예. 윤 총장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로 기결될지 우리는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하여튼 뭐 지금 윤종석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제 뭐 며칠 내에 결정되겠지만 네. 이후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4월 예. 15일에. 그럼 선거 사범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럼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과연 윤 총장의 칼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예. 그걸 또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러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는 게 워낙에 많은데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터뷰가 네. 너무 길어져서 네. 두 분 말씀을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